제58강 반비례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요, 반비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비례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봤는데요. 똑같은 순서로 반비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반비례라는 거는요, 두 변수 x, y가 존재를 하고 정비례처럼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y가 똑같이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게 아니라 역수가 되어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할 때 y는 x에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당연히 우리가 기본 형태의 식이 있습니다. 정비례랑 한번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 정비례는 관계식이 어떻게 쓰여졌죠? 얘는 y는 ax 이렇게 썼고 이때 a는 0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반비례는요. 이쪽에 별표 하나 할게요. 표현할 때 y는 x분의 a가 되고 똑같이 a는 0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면 분모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원래 우리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정비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얘는 뭐냐면 이제 반비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참고해 보면 우리 정비례에서도 x가 0이 아닐 때 양변을 x로 나눠주게 되면 x분의 y가 항상 뭐가 나오냐면 a가 나오면서 이렇게 값이 일정했습니다. 자, x분의 y는 a로 일정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양변에 똑같이 x를 곱해줘요. 그러면 이때는 x랑 y를 곱한 값이 항상 a로 일정하게 되겠죠. 자, 이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예시를 보면 이렇게 x가 1, 2, 3, 4. 자, 2배, 3배, 4배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라는 건 우선 값이 작아져요. 자, 이쪽에 보면 12에 2분의 1배를 하면 6이 되는 거고요. 또 12에 3분의 1배를 하면 4가 되고 4분의 1배를 하면 3이 되겠죠. 자,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비례랑 똑같아요. 얘를 딱 보면서 이거의 관계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면 얘네도 이렇게 짝꿍끼리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반비례 관계가 있네요. 그럼 식을 y는 x분의 a 이렇게 가지고 오고 x자리, y자리에 이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가장 앞에 있는 1,12를 대입해서 a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x자리에 1 대입하고 y자리에 12 대입하면 그대로 a가 12가 되는 거고요. 이때 관계식을 구해보면 y는 x분의 1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도 많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y는 x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x분의 a 형태로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비례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같이 연결지어서 암기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풀어볼 문제는 반비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 내용을 보고 표도 완성하고 관계식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귤이 72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는 귤을요, X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거예요. 그때 한 명이 받는 귤을 Y개라고 할 때 표를 먼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2개의 귤을 한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게 되면 한 명이 받는 귤의 개수는 그대로 72개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명한테 나누어줘요. 그럼 한 명이 받는 귤의 개수는 72를 2로 나누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2로 나누어주면 2, 3, 6, 그 다음에 2, 6,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3명한테 나누어주면 72를 3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3, 2, 6, 3, 4, 12가 될 거고, 또 마지막에 4로 나누어주면 4, 1은 4, 4, 8에 3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떤 관계가 있죠? 지금 x는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y값을 보면 이때는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배,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갈 때 곱하기 3분의 1.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 때 곱하기 4분의 1. 즉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우리가 관계식을 구하려면 그때 y는 x분의 a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중에서 x, y 값을 정해서 대입해 줄 건데, 자, 여기서는 1을 고르고 여기서는 36을 고르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짝꿍이야.
얘네들을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여기 대입해서 a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가장 앞에 있는 이 값을 대입해 볼게요. 자, x가 1이고요. y가 72라고 합니다. 그럼 a 자체가 72가 되겠네요. 아, a는 72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시 a 자리에 72를 대입해주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7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정비례에서 했던 내용을 기억해서 반비례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동그라미, 반비례하지 않는 것을 x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반비례하려면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반비례하면 y는 x분의 a 이런 꼴로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a는 0이면 안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동그라미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y는 마이너스 x분의 9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분모에 x가 있고 자, 분자가 상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형태는 반비례하는 것을 나타내는 꼴인데요.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7분의 x라고 했는데 자, 얘는 형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7분의 1 곱하기 x 요거랑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상수 곱하기 x 형태로 나와 있으면 얘는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입니다. 자, 정비례의 형태죠. 그래서 이때는 x가 되겠습니다. y는 x분의 13은 분모에 x가 있고 분자가 상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는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1007번에서는 x분의 y가 마이너스 8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양변에 똑같이 x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8x가 되는 거고 이때 상수 곱하기 x꼴로 나타나면 얘는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입니다. 자, 정비례를 나타내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때는 x가 되겠습니다. 1008번에서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사실 요거만 존재했다면 반비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수항이 있으면 얘는 반비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x를 해주면 돼요. 1009번에서는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6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자, 이때는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양쪽을 똑같이 x로 나눠주게 되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때 x는 0이면 안 되겠죠? 원래 분모는 0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분모에 x가 존재하고 분자는 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y가 x에 반비례하는 게 맞습니다. 자,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y가 x에 반비례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떤 꼴을 봐야 되죠? y는 x분의 a 이런 꼴을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a는 0이면 안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x랑 y 값을 대입해서 관계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0번입니다. 자, 우리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a 이렇게 가져다 놓을 거고요. x자리에 2를 대입하고 y자리에 7을 대입해 주세요. 자, 그럼 이때 a는 양쪽에 2를 곱하면 얘는 약분되고 7이 14가 되겠죠. 자, 이렇게 a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답은 y는 x분의 a자리에 14를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1011번 문제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y는 x분의 a 이렇게 만들어 놓고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y자리에 5를 대입해 주세요. 그럼 이때 a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5 곱하기 마이너스 3 했을 때 마이너스 15 요 값이 a가 될 거고요. 다시 a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이때 관계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1012번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y는 x분의 a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x자리에 6을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렇게 대입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양쪽에 6을 곱해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이 될 거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 a 자리에 대입해서 관계식을 구해보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1013번 문제입니다. y는 x분의 a 이렇게 반비례 꼴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x 자리에 마이너스 5, y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세요. 그리고 마마는 우리 뿔뿔로 바꿔놓고 양변에 5를 곱해주면 a는 2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a 자리에 20을 대입해서 완성하면 y는 x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유형 익히기 문제도 풀어봐야겠죠. 자, 우리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 변수 x, y가 있을 때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는데 y의 값은 역수가 돼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할 때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y는 x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형태죠. 자, 이런 형태 가지고 이제 관계식을 구해주게 될 건데요. 일단 반비례는요, y는 x분의 a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a는 0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x를 곱해주게 되면 x 곱하기 y는 a로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되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우선 반비례는 y는 x분의 a 이런 꼴로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자, 이때 a는 0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x를 곱해주면 x 곱하기 y가 항상 일정한 a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형태를 보기에서 골라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기억은 y는 x라고 했는데 얘는 상수 곱하기 x꼴입니다. 자, 이런 건 우리 정비례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니은은 마이너스 x분의 3이라고 했는데요. 분모에 x가 있고 분자의 상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자, 니은은 반비례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x분의 y는 2라고 했는데요. 자, 얘는 양변의 x를 곱해보면 y는 2x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비례입니다. 자, 그리고 리을은 그냥 탈락을 시켜주면 돼요. 자, 왜냐면 얘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존재하면 그럼 얘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y는 하고 정리해 볼게요. 자, 얘를 마이너스 3y를 우변으로 보내요. 얘는 3y가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x랑 같습니다. 자, 이거 순서는 바꿔도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양쪽을 똑같이 3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y는 3분의 1x가 돼요. 자, 이것도 상수 곱하기 x꼴은 정비례가 됩니다. 자, 얘도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읍은 이런 모양이죠. 자, x 곱하기 y가 상수 형태로 나온다면 얘는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자, 혹시 헷갈리면 양쪽을 x로 나눠봐도 돼요. 얘는 x분의 6이 될 거니까 반비례 모양이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비읍이 되면서 3번이 되겠습니다. 105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것을 모두 골라달래요. 자, 얘가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뭘까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반비례입니다. 자, 우리 반비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때 우리 관계식은 y는 x분의 a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이때 a는 0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양변에 x를 곱해주면 x, y는 a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양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우선 1번은 x분의 상수 형태니까 반비례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요. 양쪽에 똑같이 x를 곱해보세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이건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죠. 얘도 아니고요. 그 다음 3번은 이렇게 상수항이 존재하면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닙니다. 그리고 4번은 x, y 곱했더니 어떤 상수로 일정해요. 자, 여기 있는 요 모양이죠. 4번도 반비례가 되는 거고, 그리고 5번도 상수항이 있다면 그냥 탈락시키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105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반비례가 되려면 형태가 y는 x분의 a 이런 꼴로 나타나야 되고요. a는 0이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1번부터 직접 내가 식도 구해보고 반비례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1번은 밑변의 길이가 20,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가 y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구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y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x를 하면 넓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약분해주면 10이 될 거고 이때 y는 10x가 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구해놓고 놨더니 이렇게 상수 곱하기 x꼴은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가 되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거리, 속력, 시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거속시 t자 공식을 가져다 놓고 여기에 거속시를 적어줄게요. 그리고 해당하는 거 보면 10km의 거리, 자, 여기가 10, 시속이 x, 걸린 시간이 y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y로 표현을 할 거니까요. 요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자, y는 시간은 자, 보여지는 대로 x분의 10이 됩니다. 자, 어때요? 분모의 x, 분자의 상수꼴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얘는 반비례 관계가 맞죠? 2번은 맞는 거고. 그리고 3번은 윗면의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인 높이가 x인 원기둥의 부피가 이렇게 된대요. 자,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 부피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가 몇 층 쌓여 있어?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될 거라서 9 곱하기 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때 모양이 어떻죠? 자, 이거는 정비례 모양이죠. 자, 3번은 반비례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소금물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때도 공식을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우리 소금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 공식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농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농도는요. 소금물의 양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분자에는 소금의 양. 자, 농도라는 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녹아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거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일단 농도가 x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대입해주고 그리고 소금물은 y였어요. 그래서 y 이렇게 놔주고 그리고 소금의 양은 15 곱하기 100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양쪽에 y를 곱해주면 x, y는 1500이 되죠. 우리 요 형태 한번 보세요. 반비례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양변에 x를 곱하면 x 곱하기 y는 a 이런 모양이 나타나도 반비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잘 보니까 x, y는 1500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되죠. 아니면 뭐 양쪽을 x로 나눠줘도 되고요. 그러면 4번은 반비례 관계가 맞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은요.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7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y라고 합니다. 자, 우리 둘레의 길이는요. 가로, 세로가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x 플러스 7 이게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14가 됩니다. 자, 얘는 상수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비례, 반비례 둘 다 아니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유형은 반비례 관계의 식 구하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정비례에서도 많이 해봤죠. 이때 반비례라는 단서를 줄 거예요, 앞으로. 그럼 일단 이제는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y는 x분의 a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x, y 값을 줄 겁니다. 그럼 그 값을 대입해서 a를 찾아주면 끝나는 거죠.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59번 문제입니다. y가 x에 반비례할 때, 자, 이거를 1번이라고 놔볼게요. 자, 우리 반비례한다고 했으면 이제 관계식을 y는 x분의 a 이렇게 놔줄 수 있고 이때 a는 0이면 안 되겠죠. 자, 요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x,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 표를 보면서 a와 b를 찾아볼 건데 얘를 두 번째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정확하게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y는 x분의 a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때 적당한 x, y 값을 대입해 줄 건데 대입할 때는 이렇게 짝꿍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짝꿍이요. 이렇게. 자, 이 중에서는 A와 B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게 얘네 둘이 되죠. 자,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그러면 A가 나옵니다. 자, 선생님은 요 앞에 있는 거 대입해 볼게요. Y 자리에 3을 대입하고 X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양쪽에 마이너스 6을 곱해주면 A는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이 완성이 됐어요. Y는 X분의 A 자리에 마이너스 18을 이렇게 대입해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A와 B를 찾아주면 되죠. 이것들도 똑같이 대입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얘를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9, A가 될 건데 요거 먼저 대입해 볼게요. Y 자리에는 A를 대입하고 자, 그리고 X 자리에 마이너스 9를 이렇게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뿔뿔이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죠. 그래서 바로 나와요. 아, A는 2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얘도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B,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은 B분의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줄 수 있고요. 양쪽에 B를 곱해주면 B는 18이 되는 거죠. 자, A, B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A에서 B를 뺀 걸 원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2에서 18을 빼주면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1060번 문제입니다. y가 x에 반비례하고 x가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5일 때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은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y는 x분의 a 이렇게 놔줄 수 있고요. 그리고 x랑 y 자리에 얘네의 값을 각각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될 거고 자, 양쪽의 마마는 뿔뿔로 바꿔주고요. 양변에 똑같이 3을 곱하면 a는 15가 됩니다. 자, 이제 다 된 거죠. 요 자리에 그대로 15를 대입해주면 y는 x분의 15가 되는 거죠. 요거랑 똑같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61번 문제입니다.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고 자,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게 이거는 반비례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반비례. 그럼 반비례는 어떤 꼴로 만들어져요? y는 x분의 a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 a는 0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x가 8,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 대입을 해서 자, 얘를 1번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반비례 관계식을 정확하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y 값을 구해달래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거는 2번으로 놓고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y는 x분의 a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x가 8,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대입을 해줍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은 8분의 a가 될 거고요. 자, 양쪽에 똑같이 8을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약분돼서 1 되고 얘는 4가 되죠.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다시 여기로 와서 여기 있는 a 자리에 대입을 해줍니다.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요 식이 y는 x분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 4일 때 y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는 둘이 똑같죠. 자, 똑같으면 y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1062번 문제입니다. y가 x에 반비례할 때, 자,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 1번 과정에서 요 관계식을 구하는 걸 목표로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 반비례한다고 했으면 y는 x분의 a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리고 a는 0이면 안 되겠죠. 자, 요런 꼴이겠구나 딱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x,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 표 안에 있는 a, b, c의 값을 구하는 것을 2번으로 놓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계식을 찾아볼게요. 자, 얘는 y는 x분의 a 이렇게 될 건데 자, 우리 a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짝꿍은 이렇게 짝꿍이에요. 이렇게 짝꿍,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 중에서 a, b, c를 갖고 있지 않은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대입해야 우선은 여기 있는 a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3, 12 순서상 형태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때 y는 12가 되고 그리고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a는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을 이제 완성해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얘네들을 대입하면 a, b, c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순서상으로 표현해 볼게요. 가장 앞에 마이너스 4, a 이렇게 놓고 대입하면 자, y가 a 그리고 x 자리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6은 그대로 자, 마마는 뿔뿔이 될 거고 4로 나눠주면 a는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얘도 좌표로 표현하면 b, 18이 될 거고 자, 대입합니다. 18은 b분의 마이너스 36이 될 거고요. 자, 양쪽에 b를 곱해주면 18b는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양쪽을 똑같이 18로 나눠주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2, c입니다. 자, 얘는 c는 2분의 마이너스 36이 될 거고 이것도 약분만 해주면 되죠? 그럼 c는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다 더한 값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 이렇게 더해달라고 하는데요. 자, 이쪽으로 와서 계산해 볼게요. 9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면 자, 9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둘이 먼저 더하면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자, 이것도 계산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반비례 관계의 활용입니다. 자, 우리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변화하는 두 양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변수 x, y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반비례한다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우리 반비례는 y는 x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a는 0이면 안 됐고요. 자, 이때 조금 더 쉽게 보는 방법은요. 양변의 x를 곱해주면 x랑 y랑 곱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3번 문제입니다. 매분 5리터씩 물을 넣으면 80분 만에 가득 차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1분에 5리터씩 80분을 넣었더니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럼 총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1분에 5리터를 넣어요. 근데 80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80 곱하기 5리터를 해주면 이때는 400이 되는 거고 자, 이 얘기는 400리터를 딱 채우면 이 물탱크가 가득 찬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물탱크에 매분 X리터씩 물을 넣으면 Y분 만에 가득 찬다고 해요. 자, 여기도 가득 차는 단서를 주는데 이번에는 X, Y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X분씩 Y분 넣으면 가득 차잖아요. 그럼 둘이 곱한 것만큼 들어갈 건데 X 곱하기 Y를 하면 가득 차야 되니까 뭐랑 같아야 되죠? 앞에서 가득 찼을 때 400리터가 됐었죠. 얘는 400이랑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서 양변을 x로 나눠주게 되면 y는 x분의 400이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64번 문제입니다. 서로 맞물려 돌고 있는 두 톱니바퀴 A, B가 있습니다. 톱니가 30개인 톱니바퀴 A가 5번 회전을 할 때 자, 이때 톱니가 X개인 톱니바퀴 B는 Y번 회전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등장한 적 있죠? 정비리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쌤이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톱니는 이렇게 서로 맞물리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A라고 놓을 거고 여기서 30개의 톱니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 그리고 이때는 톱니가 몇 개인지 몰라요. X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톱니바퀴 A가 5바퀴를 돌아요. 얘가 5번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Y번 회전한다고 해요.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가 자 이렇게 5번 회전하는 동안 이렇게 맞물리는 톱니수가 있겠죠. 이 톱니수는 A에서 확인을 하든 B에서 확인을 하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물리는 톱니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30개씩 5바퀴를 돌게 되면 맞물리는 톱니수는 얘네들이 곱한 것만큼 맞물리게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둘이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물리는 톱니수가 같다. 그래서 30 곱하기 5는
x 곱하기 y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때 x 곱하기 y는 150이 되는 거고요. 양변을 똑같이 x로 나눠주면 이때 관계식은 y는 x분의 150이 되겠습니다. 1065번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연비는 1리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연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연비에 따라서 X축은 연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연비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일정한 거리를 가는데 일정한 거리를 간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연비가 막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행하는 거리도 달라지게 되면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간다. 자, 똑같은 주행 거리를 달릴 때 그때 필요한 연료의 양을 y 값으로 잡아놓고 그래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하나 주고 있죠. 자, 연비가 10일 때 그때 필요한 연료의 양은 30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얼만큼 달렸는지 그 일정한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그것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연비라는 건 1리터에 얼만큼 자, 몇 킬로를 가는지 알려주는 게 연비라고 했어요. 근데 x가 10이라는 얘기는 1리터에 10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정한 거리를 달리니까 30리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그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30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자, 1리터에 10km를 가요. 근데 내가 30리터만큼 들었으니까 여기 10에다가 30을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주행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킬로미터 이렇게 써놓고 이만큼이 주행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 안에서는요, 내가 똑같이 일정한 거리를 달렸으니까 어디에서 내가 기준을 잡아도 얘가 총 달린 주행거리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요. 자, 연비에다가 자, 지금 얘가 지금 연비였어요. 12. 그리고 연료의 양 y를 곱해주세요. 자, 여기가 y죠? 그러니까 여기도 y 곱하기 x를 했더니 자, 뭐가 나왔어요?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x 곱하기 y는 300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양변을 똑같이 x로 나눠주면 y는 x분의 300이 됩니다. 자, 요 모양을 보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공부할 유형은 반비례 관계의 활용입니다. 자, 여기 중요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y가 x에 반비례한다. 이런 단서를 주면 y는 x분의 a라고 놓고 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대입할 수 있는 x 또는 y의 값을 줍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대입해서 필요한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6번 문제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단서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 기체의 부피와 압력이 있는데 반비례한다라는 것은 우리 기체의 부피를 y라고 표현하고 압력을 x라고 놨을 때 이때 관계식은 y는 x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는 0이면 안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15세제곱센티미터라면 압력이 6기압이었대요. 자, 요 단서를 1번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또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9기압일 때 이 기체의 부피를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얘를 2번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부피가 뭐라고 놨죠? 우리 y라고 놨습니다. 그럼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얘는 y 값이 될 거고 그때 압력이 6기압이라는 얘기는 얘는 x값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을 가지고 요 관계식을 정확하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y는 x분의 a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대입할 수 있는 값을 정확하게 줬어요. x 자리에는 6을 대입하고 y 자리에는 15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a는 양변에 6을 곱해서 자, 우리 15 곱하기 6을 하면 90이 되죠. 그래서 a가 90이라는 걸 확인했고 이렇게 관계식을 정확하게 얻었습니다. x분의 90.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압력이 9기압일 때 자, 이거는 x값이죠. x가 9일 때 이 기체의 부피를 구해달래요. 자, 부피는 y값을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럼 x자리에 9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y값은 x자리에 9를 대입하면 되니까 9분의 90이 되면서 약분하면 10이 나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똑같이, 자, 여기서 원하는 게 y인데요. 여기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여 있으니까 똑같이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1067번 문제입니다. 6명이 20시간을 작업해야 끝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그리고 이 일을 15시간 만에 끝내려면 몇 명이 필요한지 구해보도록 할 거고, 각 사람이 일을 하는 속도는 모두 똑같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6명이 20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끝나요. 그럼 전체 일은 얼만큼 있는 거냐면, 6 곱하기 20만큼 전체 일의 양이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곱해주면 120이 될 거고, 자, 일단 일을 마치려면 120만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 과정에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6명이죠? 인원수를 선생님이 x라고 놓고, 그리고 필요한 시간을 y라고 했을 때, 자, 항상 사람 수랑 일하는 시간을 곱하면 일이 완성돼야 돼요. 일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전체 일의 양이 120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관계식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양변을 똑같이 x로 나눠주면 y는 x분의 120이 되는 거고,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건데, 이 일을 15시간 만에 끝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뭐예요? y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y가 15일 때, 자, 그때 원하는 거 x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대입만 잘해주면 되죠. 우리 y는 x분의 12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때 대입을 y 자리에 15를 대입해 주세요. 15는 x분의 120이 될 거고, 양쪽에 x를 곱하면 15x는 120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로 나눠주면 5, 3, 15. 그리고 여기는 5, 4, 5, 20, 5, 4, 20 이렇게 되고, 자, 3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8이 되죠. 아, 따라서 그때 x 값이 8이 나왔으니까 몇 명이 필요한 거죠? 총 8명이 필요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06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시속 x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자, 여기도 한번 잘 눈여겨봐줘야 돼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y라고 했을 때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속력에 따라서 시간이 일단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변하지 않는 값은 뭐냐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끊어서 1번이라고 놓고 이 그래프의 관계식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보면 x가 속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y가 시간입니다. 거기에다가 자, 얘를 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 t자 공식으로 식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소, 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속력은 x, 시간은 y라고 놓을 거고, 자, 여기 거리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려고 봤더니 여기 지나가는 점을 딱 하나 줘요. 속력이 60일 때 시간이 5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가 되잖아요. 즉 60 곱하기 5를 한번 해보면 그때는 300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거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거리가 300으로 일정한 거예요. 자, 여기 단위는 킬로미터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는 300 이렇게 써주고, 자, 관계식을 한번 적어보면 x 곱하기 y는, 자, 거리는 항상 300km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양변을 x로 나눠주면 y는 x분의 30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관계식을 구해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릴 때, 여기 시속 100km다. 그럼 이거는 x가 100이다. 이걸 뜻하는 거고, 자, 이거는 2번 과정. 그리고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y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시 얘를 가지고 와요. y는 x분의 300을 가지고 와서, 자, x자리에 100을 대입합니다. 여기 100을 대입하면, 자, 양쪽을 똑같이, 요거는 그냥 약분만 하면 되죠? y는 3이 되는 거고, 이때 걸린 시간은 3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비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